새를 찾아서 주제가 무엇인가를 애타게 찾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삶의 의미랍니다. 이게 뭐야? 읽어봐야 알겠죠? 바로 보자잉. 나는 답사 여행을 떠나는 모임에 늦지 않기 위해 택시를 잡아타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지만 답사 일행이 탄 버스를 놓치고 만다. 강원도 양양의 설림원 사지에 가기로 했던 답사 일행을 쫓기 위해 나는 택시를 타고 휴게소를 들르며 답사 일행을 찾는다. 답사 일행을 찾지 못한 채 묵을 곳도 없이 밤을 보내던 나의 사정을 들은 청년들은 답사 일행과 그들이 탔던 버스를 찾아주겠다며 나서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혼자 늦어서 낙오된 것 같네요. 자, 청년 중에 한 사람은 두루마리 화장지 2개를 잇대어 놓은 크기만한 덴찌라는데 그 덴찌가 뭐냐면 이게 손전등이랍니다. 손전등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일본 거식인가 봐요. 매표소에 있던 것을 그대로 들고 온 듯 했는데 그 손전등은 새 전지를 갈아 끼운 지도 오래되지 않아서 매우 밝았다. 청년은 주차장의 어둠 속에 도열해 있는 관광버스들의 소속 회사 표지와 번호판을 손전등을 휘적거리며 빠른 걸음으로 찾았다. 낙산에서도 청년은 그 손전등을 켜서 휘젓고 다녔었지만 그것이 내 시선에 하나의 존재로 느껴지기는 설악산 주차장에서였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 설악산 주차장. 여기가 지금 공간적 배경입니다. 현재 공간이죠. 현재 공간. 내게 심어진 손전등의 위력은 결정적인 것이었다. 그것만 있으면 새를 찾을 수 있었고 손쉽게 잡을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시절의 덴찌보다 몇십 배 밝은 촉광을 가지고 있는 손전등을 청년은 가지고 있었지만 버스는 찾지 못했다. 버스는 새보다 몇백 배의 부피를 더하고 있는데도 그랬다. 어느 날 밤 누나와 나는 충격적인 일을 발견하게 되었다. 거의 매일이다시피 새집을 후려다녔지만 자, 참고로 지금 갑자기 왜 이 소리 누나가 나오냐? 이거 과거입니다. 갑자기 뭐 말도 없이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과거 회사 과거예요. 여기는 현재예요. 이건 현재예요. 그럼 여기서 이 충격적인 일이 뭐냐? 새 집이 있다라는 겁니다. 집에 새 집이 사실 거의 매일이다시피 새 집을 후리러 다녔지만 누나와 나는 언제나 허탕이었다. 그날도 역시 덴찌꾼들의 분탕질에 허탕을 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그것을 발견했었다. 구태여 덴찌꾼들을 저주하거나 타박할 까닭이 없다는 발견이 그것이었다. 그것은 간단했다. 바로 우리 집도 새들이 곧잘 깃을 트는 초가집이었고 초가집인 이상 필경 여느 집들처럼 대여섯 군데의 새집은 있을 것이라는 일이었다. 우리 집도 덴찌꾼들의 순례의 목표에 포함되어 있어 마땅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었다. 역시 내 생각이 옳았던 것은 내 말을 듣고 난 누나가 오야꼬 네 말이 딱 맞다떼 오야꼬 내 입대까지 그걸 생각 못했대 네 말이 맞대. 우리 집인 이상 우선 삽짝이 뭐냐면 사립짝이래요. 문짝 같은 거래. 그냥 뭐 나뭇가지 얽혀서 만든 거. 덴찌꾼들의 범접을 딱 잘라 거절하고 누나와 내가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새 집을 후릴 수가 있지 않은가? 그 간단하면서도 보장된 성과를 발견한 우리는 흥분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새들을 후리는 일에 착수했다. 뭐 잡는다는 소리겠죠? 이게 뭐 후려 갈긴다는 게 아니겠지. 자,
어디 갔노? 어디 갔노? 보장된 성과 있죠? 보장된 성과. 요게 뭐냐? 그래서 그 일에 착수했대요. 우선 윗방의 문을 활짝 열었다. 너무 어두웠기에 방에 켜둔 불빛을 이용하자는 심산에서였다. 역시 내가 누나의 무등을 탔다. 예상했던 것처럼 우리 집에 이용에 켜에도 새 집들이 들어있었다. 두 번째까지는 허탕을 쳤지만 세 번째 집에서 나는 새를 잡았다. 살아있는 새와의 첫 번째 만남은 충격적이었다. 내가 세 번째 구멍집에 손을 깊숙이 넣자마자 손끝에 와 닿는 문구랑 온기는 분명 새의 깃털이었다. 신선하다고는 볼 수 없는 그 온기가 감지되는 순간 나는 누나가 얘기했던 대로 무작정 칵 움켜쥐었다. 거의 찰나의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선 누나가 말해준 대로 콱 움켜쥐는 방법밖에 달리 요지부동의 방법이 있을 수 없었다. 또 어디 갔어? 그러나 첫 번째 만남이란 언제나 방법이 서툴게 마련이고 그래서 실패의 확률은 높게 도사리고 있는 법이었다. 그리고 새는 눈으로 침입자를 노려보고 있었을 터였지만 내 무기는 눈이 없는 손이었다. 내가 새의 귀털을 꽉 움켜쥐는 순간 나는 손바닥에 물어뜯기는 듯한 따끔한 충격을 동시에 받은 것 같았다. 착각이었을지도 모를 그 아픔에 나는 소리치면서 구멍집에서 손을 빼냈고 내가 손사래를 치는 동안 새는 구멍집을 빠져나오고 말았다. 그 순간 나는 잠시 허공에 떠 있었다. 내가 구멍집에서 얼떨결에 손을 빼내어 흩뿌릴 때와 놀란 새가 구멍집에서 빠져나온 것과 누나가 무등 태우고 있던 것을 나를 내던지듯 내려놓고 방문 앞으로 다가가 문을 닫은 것은 거의 동시의 일이었다. 물론 나는 그 와중에 허공을 헛디디면서 마당으로 나가 뒹굴었다. 어디 갔어? 뒹굴었다. 누나는 닫은 방문을 뒷짐을 진 상태에서 단속하고 돌아선 자세에서 마당으로 나뒹구는 나를 바라보았으나 달려와서 부축할 의욕은 전혀 없어 보였다. 왜냐? 지금 누나한테 목마 타고 있었죠? 근데 이제 내가 새 잡다가 실패했잖아. 그래서 새가 팍 나가가지고 방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방에 새 가둬야 되니까 누나가 나 팽개 친 겁니다. 목마 태우고 있던 거. 그래서 여기 동생이 마당에 뒹구는 것보다 방으로 그런 야멸스러운 외면은 내가 누나를 알고 난 이후 처음 겪는 일이었다. 놀란 상태에서 나는 누나의 고함 소리를 들었다. 새 잡았대! 그것은 사건이었다. 그러나 새가 누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아니었다. 새가 방으로 들어갔대! 뭐야 이씨, 그것도 잡은 거죠. 어쨌든 누나가 새를 잡았다고 단정지어 말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왜? 방에 들어가 있는 거 잡는 건 쉽겠죠 뭐. 가끔 이제 학교에 문 열고 있으면 비둘기 새끼들 들어왔었는데 요즘은 안 들어오나요? 비둘기 하나 들어오면 그날 수업 다 망하거든요. 아주 좋았는데. 그래서 누나가 새를 잡았다고 하는 건 그 때문이다. 물론이다. 나도 그걸 믿었다. 방 안으로 들어간 새를 놓칠 리는 없었다. 더구나 새가 방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10살을 먹어서 온전한 방향 감각을 잃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10살이 아니라 얼살이구만. 얼살을 먹어서. 그래서 여기는 과거 끝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중략 이후에도 아직까지 과거예요. 여기도 과거예요.
계속 과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새와의 숨가쁜 혼전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왜? 방에 불 끄고 잤나봐. 우리는 놀란 새가 뛰거나 바둥거리는 소리의 중심에다 무작정 우리들의 몸뚱이를 날려 덮쳤다. 그러나 그때마다 새가 날개를 퍼덕이는 소리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들려오곤 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 그 소리의 중심에다 레슬링 선수처럼 아낌없이 몸을 던졌다. 새가 퍼덕이는 소리보다는 우리들의 팔다리가 벽과 방구들에 부딪히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무릎이며 팔꿈치와 뒤통수 같은 것이 아리거나 쓰렸고 온 몸뚱이는 물을 뒤집어 쓴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새와의 혼전은 긴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 새는 잡히지 않았다. 그때 문득 우리는 새의 날갯짓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나가 말했다 하면서 여기 부분 있죠. 뭐 했다, 요랬다, 저랬다 라고 하면서 시각적 이미지 썼고요. 청각적 이미지 썼고요. 그 다음에 뭐도 했어요? 뭐 레슬링 선수처럼 이런 거 있죠? 비유적 표현도 썼고요. 어떻게? 생동감 있게. 동해. 눈매 팔 아파. 영구야, 가만히 있어 보래. 누나는 어둠 속을 더듬거려서 내 두 손을 꼭 잡아쥐었다. 누나의 손은 잿불에 묻었다. 꺼낸 고구마같이 뜨겁고 코에서는 단내가 풍겼다. 똑같죠? 요거 똑같아요. 이 부분도. 어디 갔어? 요거 또 지금 뭐야? 꺼낸 고구마같이 비유, 뭐 단내 풍겼다. 감각적, 비유적 표현 다 썼습니다. 얘도. 이런 거 사용해서 뭐 나타냈다 썼다 뭐 이런 거. 새는 없었다. 형형만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냥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언제 그런 불상사가 빚어졌는지 몰라도 열려 젖혀진 방문 밖으로 희미한 금음달이 새어들고 있었다. 미친, 뭐 한 거야? 문 열렸죠? 나갔죠? 벌써 새벽이었다. 하고 과거 끝. 우리 네 사람은 답사 일행을 찾기를 포기하고 설악산 입구 여관촌에서 곧장 승용차를 돌려서 오색으로 돌았다. 그때가 새벽 3시 반이었다. 해가 뜰 시각은 아직도 2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청년들의 권유대로 외표소 안으로 들어가 졸면서 해 뜨기를 기다리고 했다. 한계령 계곡의 새벽은 몹시 추웠다. 왜 이렇게 계속 왔다리 갔다리 했냐면요, 지금 내가 답사 일행 버스 찾고 있잖아요. 이 내가 무언가를 찾는 게 과거에 어떤 일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따구로 표현을 한 겁니다. 서술을. 그러면 과거라고 얘기를 해주든가. 그런 게 없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전환되기 때문에 아마 그냥 읽으면 좀 어려웠을 겁니다. 바로 풀어보세요. 자, 일단은 1번에 4번 인물의 행동 중심으로 나의 행동을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죠. 과거든 현재든. 2번엔 3번엔 5번, 4번엔 2번입니다. 질문이 있으실까요? 틀린 거? 없으면 갑시다.